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정규 시즌 끝났고 지금 녹화 시점이 플레이오프 진행 중인데 KT랑 LG랑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어요. 다들 가을 야구를 보고 계신지 아니면 뭘 하고 계신지 재밌게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번 시즌이 끝난 김에 또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인데 항상 시즌 끝나면은 또 하던 주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24년 우리가 기다리던 김태형 감독님 1년차 명과 암을 좀 보고자 해요. 올해 저 혼자서 이제 유튜브를 운영해 왔는데 제가 또 꽃겨울 유튜브에 새로운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튜브에 작가로 합류하게 된 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의 소개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2010년부터 이제 롯데야구를 봤고, 이제 15년 차가 되는 평범한 20대 남성입니다. 평범한 20대 남성인데 이제 야구에 대한 소외가 되게 깊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초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꽃겨울 유튜브에 함께 하기로 마음먹어 주셔서 일단 환영하고요. 김태형 감독님이 얼마 전에 제가 그래프를 봤는데 각자 팀의 감독 만족도 이거를 봤어요. 그거 근데 저도 이제 봤는데. 네,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김태형 감독님이 거의 이제 그 신의 불가침 영역이더라고요. 이제 다들 좋아하셔. 근데 저도 좋아하거든요. 좋아할 만한 요소는 분명히 있죠. 네, 저도 좋아하고 김태형 감독님은 3년 안에 제가 기억하기로 2024년 야구 시즌 들어갈 때 3년 안에 롯데를 우승시키겠다라고 이제 인터뷰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이제 보고 있어요. 분명 시즌 초에 삐그덕거리는 것도 있었고 우리는 7위로 마감을 했지만 왜 이제 김태형 감독님을 좋아하는지 좀 알 거는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간 이제 명과 암 이런 버리면은 뭐 김태형 감독님이 뭘 잘못했느냐 막 이렇게 따지실 분도 계시긴 할 텐데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올해 또 막 코칭 스텝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 선수들도 굉장히 격변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를 하나 꼽자면은 야수 교통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거를 김태형 감독이 제일 큰 업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그 중에 제일 핵심은 고승민이었거든요. 원래 이루수로 입단한 고승민이 서튼 부임 시기에 우익수로도 갔다가 일루수로도 갔다가 하면서 되게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좌익수로 올 시즌 시작을 했다가 2군에 갔다가 이제 5월 초에 돌아오면서 2루수로 고정된 게 제일 좋은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4월 말까지는 막 좀 다들 돌아가면서 했어요. 최항, 손호영, 막 김민성. 고정된 이루수가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5월부터 고승민 선수가 전담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포지션 고정이 되고 나니 좀 타격감에도 안정이 되고 스스로도 마음의 안정이 된 건지 멘탈이 잡힌 건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여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그 심리적인 배경에는 저는 이제 수비 포지션별로 타격 기대치가 다 다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수비를 엄청 어렵고 그리고 요구하는 기대치가 높은 포수, 유격수, 중견수 이 라인들은 타격을 좀 못해도 용서가 되는 포지션인 반면에 지명타자, 일루수, 좌익수 이런 코너 외야수와 일루수들은 이제 타격을 아주 잘 해줘야 팬들의 기대치를 채우는 그런 포지션이죠. 근데 이제 시즌 시작을 좌익수로 했기 때문에 내가 타격에서 잘해야 한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복귀 후에는 이루수는 이제 유격수나 포수만큼은 아니지만 바로 다음으로 수위 부담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의 이동에 따른 심리적 공격력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진 것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끌어내는데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고승민 선수가 있고 또 우리 나승엽 선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나승엽 선수가 3루수를 선에 만회했는데 1루로 그냥 고정을 시켜줬어요. 나승엽이 스프링 캠프에서는 뭐 3루수로 뛰니 어쩌니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시범 경기에서부터는 1루수로 고정을 시켰죠. 근데 사실 이것도 그 확답을 할 수 없었는 게 정훈 선수가 여태까지 계속 1루 수비 하나는 아주 든든하게 해줬고 공격 능력도 뭐 딱히 엄청 모자란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죠. 물론 1루수 치고는 조금 아쉽다 이 정도였는데
했는데 아무튼 플래톤으로 기용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했어요. 근데도 네, 이제 맞아요. 일루수로 고정을 시키는 어찌 보면 믿음의 야구를 보였고 이에 응답하듯이 이제 5월부터 고승민이랑 같이 손잡고 이제 타격 포텐이 찾아버렸죠. 맞습니다. 두 선수 다 타격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였다. 특히 나승엽 선수는 결과가 팀 내 OPS 2위. 근데 이제 숙제가 남아있죠. 둘 다 수비는 좀 열심히 해야겠다. 뭐 근데 그 부분은 시즌 후반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나아지는 부분이 보여서 이제 비시즌에 좀 똑똑하게 굴러야겠죠. 그쵸. 스프링 캠프 때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윤나고황이라고 불리는 이제 우리 선수들 중에 고승민과 나승엽의 수비 포지션 고정이 확실한 효과를 불러온 것 같다라고 보시면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손호영 선수가 처음에 왔을 때 사실 여론이 그닥 좋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맞아요. 이제 유튜브랑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다들 얼굴에 물음표가 많이 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완전히 성공을 했죠, 이게. 근데 사실 저도 조금 이게 맞나 싶었던 게 이게 아무래도 타팀 선수다 보니까는 게다가 백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그쵸. 많이 없어서 근데 또 우리 팀 유망주 같은 것들은 또 괜히 뺏기면 아쉽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쵸. 140, 145 던지는 선수도 아니고 젊은 150까지 뿌리는 우한 사이담이었으니까. 근데 상대는 30이 다 돼가도록 이제 백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다가 부상 이력으로 유명한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1대1로 교환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했던 여론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막상 찾아보니까 LG 시절에서 제일 많은 타석을 소화한 게 22시즌이었는데 이때 이제 이루수로서 OPS 0.741이라는 뭐 나쁘지 않은 기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루수 대체제가 우리 팀의 원래 김민성, 최항이라는 카드였는데 이게 조금 사실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쵸. 여기에 좋은 대안 카드를 찾았다라고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승민 선수가 2루로 고정되면서 3루로 멋쟁이로 자리 잡게 됐어요. 사실 3루라는 포지션이 핫코너기도 하고 송구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핫코너 치고는 수비도 좀 송구 실책이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이제 전적이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근데 군대에 간 선수가 있죠. 근데 이 손호영 선수가 3루에 자리 잡으면서 너무 괜찮았다, 저는. 이번 시즌에. 그리고 이게 항상 삼루수 말고 모든 포지션에 적용되는 건데 그 사람과 호흡을 맞추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봐야 되거든요. 우리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유격수가 박승욱이잖아요. 박승욱이 그렇죠. 이번 시즌에 되게 수비에서 많이 절었죠, 어찌 보면. 근데 그렇죠. 이제 유격수가 예를 들어서 기아의 박찬호 아니면 NC의 김주원이다. 그러면은 올 시즌에 이제 손호영도 그 우산 효과라고 하죠. 그 훨씬 네. 지금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기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를 감안하면 손호영의 수비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경기 나왔는데 손호영 선수가 약간 부상 때문에 내려가 있는 기간도 있었지만 100경기를 나왔어요, 어쨌든. 그렇죠. 144경기 중에. 소화라는 참 의미가 크죠. 그래서 내년에는 제발 좀 덜 깨지고 많은 경기 소화해 주길 바라고 428타석 소화했고 OPS 0.892 최고예요. WRC 플러스 124.6, WAR이 2.76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제 간혹 타석에서 너무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죠. 이게 아마 손흥민 타석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알 건데 초구랑 2구에서 스트라이크 혹은 스트라이크 비슷한 것만 와도 무조건 스윙을 하죠.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뭐 초구 홈런 아니면 뭐 초구 2루타 이런 게 되지만 이제 안 좋을 때는 괜히 초구 아웃 뭐 초구 내야 플라이 이런 것으로 돼서 이제 괜히 선발 투수 이닝 이팅을 시켜주는 그런 역효과도 가끔 있긴 했죠. 이 부분은 이제 스프링 캠프 들어가면서 또 타격 코치와 보완해 나가야 될지 아니면 자신만의 스타일로 가져갈지 성장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김태형 감독님 또 플러스 하자면 번트 많이 안 되는 것도 좋습니다. 작년에 맞아요. 저희가 2023년까지만 해도 번트가 항상 순위권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올해는 번트 꼴찌예요. 번트 자체를 잘 시키지 않는다. 사실 스몰볼을 저는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진짜 이때는 번트를 꼭 대야 된다 싶은 거 아니면은 번트를 남발하지 않는 것.
이게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저는 이 빅볼 치고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사실 롯데가 기존의 팀 컬러 중에 흔히 말하는 똥차 이게 제일 강했죠. 뭐 네. 이대호부터 시작해서 뭐 과거의 최준석 그리고 강민호 뭐 등등 가르시아까지 뭐 엄청 많았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대체적으로 주력이 좋고 그리고 포수 같은 경우에도 뭐 정복은 같은 경우는 주력이 안 좋지만 손성빈은 포수치고는 최상위권의 주력이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게다가 이제 롯데자이언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홈런 수는 적지만 2루타를 칠 수 있는 타자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번트를 대지 않아도 1루에서 뭐 런앤히트를 했을 때 2루타가 터지면 충분히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자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 있는 빅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번트를 대지 않는 것도 너무 좋고 이 정도만 정리해도 김태형 감독님의 올해 명은 좀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분명히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렇죠. 감독이 어떻게 다 좋은 점만 있겠어요. 맞아요. 자, 첫 번째는 투수 이야기인데요. 네. 김태형 감독이 이제 시즌 후반 그리고 뭐 시즌 중반에도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시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납득이 안 되는 투수 혹사가 좀 많았죠. 이게 물론 롯데가 특히 중간 개투진이 자체적으로 붕괴된 면도 다소 있어요. 전반기 고승민 그리고 임준섭 특히나 임준섭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면 이게 1군 투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볼넷만 줬죠. 이게 리그 평균 볼넷 퍼센트 그러니까는 상대한 타자 분의 볼넷을 준 타자의 비율이 원래 리그 평균은 9.2%인데 임준섭 같은 경우에는 19.6%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참 투수 쪽이 시즌 초반에 가뭄이 심했죠. 근데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좀 불필요한 투수 혹사로 비판받은 적이 있었죠. 네, 이게 이해는 제가 이제 이해는 돼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올해가 투저 타고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초반 생각해보면 투수진이 너무 붕괴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쓸 투수가 없다라고 이해는 되지만서도 감안하고서라도 조금 고달픈 기간이 있었죠. 네, 그렇죠. 이게 하준용 같은 경우에는 23년, 22년 이때부터 꾸준히 어깨 통증이 있었고 그 21년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수술도 한번 했었죠. 근데 그게 통증이 계속 남아 있어서 올 시즌에서도 작년부터 이제 뭐 타자 전향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깨 통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투수로 올 시즌도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 하면은 다른 투수들에 비해서 좀 더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투수한테 이제 4월 21일 KT전 더블헤더에서도 연속 등판을 시켰고 그러니까 당일 연투죠. 그리고 5월 1일부터 3일까지 3연투도 진행하면서 이거는 조금 비상식적인 투수 기용이 아닌가 싶은 면모를 보였었죠. 그리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 선수가 이제 전미르 선수인데 전미르 선수는 이제 제가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고졸 1년 차 많이 던지게 하기. 하지만 우리 김태형 감독님은 고졸 1년 차를 많이 던지게 한 역사가 있죠. 그래도 뭐 감독님의 스타일이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 보면 홍정 선수도 조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선수가 이제 후반기부터 김원중 선수가 한창 블루 세이브를 이어나가고 있을 때 오연블론. 네, 그렇죠. 5연속 블론이었죠,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이제 마무리 대체 카드로 한번 꺼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상적인 투구를 펼쳤고, 그 뒤에 이제 중용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또다시 이 혹사 면모가 보여지기 시작했죠.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연투. 게다가 이 U23 야구 월드컵 차출돼가지고 이제 9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때도 팀 내 에이스 노릇을 하면서 그 대표팀 투수 중에서 제일 많은 5경기에 출장해서 7.1이닝을 던졌고 이 이후에 16일에 귀국을 했는데 하루 만에 콜업시켜서 또다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또 3연투를 시키면서 참 이게 20년 전에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등판 일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송지영 선수는 좀 걱정이 되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 정현수 선수는 제가 좀 답답했던 게 선발 뛰었다가 갑자기 그 다다음 날인가? 불펜으로 가대요? 아, 그쵸. 승전이었죠. 뭐지? 저렇게 굴려도 되는 건가? 아무리 이제 시즌 말이라고 해도 조금 답답했어요. 정현수 같은 경우에는 그때 키움전 선발 갔다가 불펜 갔다가 한 것도 아마 많은 분들 기억에 남겠지만 9월 말부터는 사실상 트래직 넘버만 남은 상황이었고 이게 현실 불가능한 그런 트래직
넘버 숫자였잖아요. 음.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연투 했고, 게다가 이제 또 하루 쉬고, 그 다음 25일부터 27일까지 또 3연투를 했어요.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일주일 이제 7일 중에 6일을 야구하는데, 이때는 월요일도 등판을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천 취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 동안에 7일 중에 6일을 등판을 하는 그런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등판했었죠. 약간 과거 프로야구에서도 잘 안 쓰던 등판인데 이게 종합대에서 롯데자이언츠가 올 시즌 연투 리그 1위예요, 지금. 근데 이게 좀 2위랑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2위랑도 2등이 두산인데 두산이 올 시즌 이승엽 감독의 뭐 욕 그렇게 많이 드시더만 그러니까 연투 시킨다고. 엄청 많이 먹었는데 막상 통계를 까보면 연투 리그 1위, 롯데자이언츠. 3연투는 압도적으로 리그 1위죠. 2위가 SSG가 14회인데 롯데가 22회. 그리고 그러고 멀티닝도 리그 KT가 2위인데 1등인데 예. KT가 1등이 146회인데 우리가 저희가 145회죠. 145회.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사실상 1위인 게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5위 싸움을 하려고 5등 싸움 SSG와 하느라. 경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감안하면은 사실상 1위다. 그래서 연투 1위, 3연투 1위, 멀티이닝도 사실상 1위, 트리플 크라운까지 달성을 했다. 사실 투수 등판 쪽으로는 김태형 감독님이 두산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특히 좌우놀이. 근데 이 좌우놀이가 원래 좌타에 좀 좌투를 잘 내고 우타에 우투를 잘 내고 유명했어요. 많이 유명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를 안 보고 좀 내는 것 같다. 이제 역스플릿이 되는 분명히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좌투임에도 불구하고 좌타에게 강하다거나 우투임에도 불구하고 우타에게 강하다거나 하는 투수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타자들이 분명히 이제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렇죠. 이게 분명히 이제 투수 같은 경우에는 구종에 따라서 이런 성향을 보이는 투수가 있고 타자 같은 경우에는 타격 폼, 오픈 스탠스냐, 뭐 클로즈 스탠스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갈리기도 하거든요. 투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박영현 투수가 이제 포심과 서클 체인지업 이렇게 투피치 가끔씩 슬라이더도 던지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자에게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기도 하고 뭐 타자 중에서도 그런 타자가 많죠.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이제 김태형 감독의 좌우놀이가 9월 20일 하나전입니다. 이때 이제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때 반즈가 후구수를 110개를 꽉 채운 상태에서 7회 2사 1삼루 상황의 문현빈 타석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문현빈 같은 경우에는 좌타임에도 좌투 상대로 OPS 0.802, 우투 상대 0.736으로 역스플릿형 타자였죠. 게다가 반즈와의 상대 전적도 이날 경기 전까지 6타수 4안타로 엄청 강했어요. 근데도 벤치는 교체하지 않고 승부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적시타. 그래서 4대3으로 추격을 허용했죠. 공도 꽉 찼고 왜 안 바꾸나 싶었는데 저는 사실 이 다음도 너무 좀 기가 찼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결국 이게 적시타를 허용하고 나서 뒤늦게 투수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타자도 노시환 이 선수도 이제 우투 상대 OPS 0.843 좌투 상대 0.662 그래서 오히려 우투한테 강한 우타자였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단순히 우타자라는 이유만으로 우투 사이드하면 한여대를 올렸죠. 그래서 결국 또 적시타 맞았고 동점했죠. 그리고 이제 또 역스플릿형 타자인 최은성한테는 몸에 맞는 볼 그리고 이제 강판. 그 다음은 또 우투 상대 0.823의 OPS 그리고 좌투 상대로는 0.673으로는 강했던 역스플릿형 타자 우타자 안치홍이었는데 이때 또 올린 투수가 홍재영이나 정현수가 아니라 김상수. 그래서 이제 또 밀어내기 볼래. 너무 아쉬운 게 이런 거는 사실 체크만 살짝 해도 이렇게 안 될 수 있는데 시즌 내내 좀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좌타야? 그럼 무조건 좌투야. 우타야? 그럼 무조건 우투야. 방에서 검색해도 쉽게 알 수 있는 데이터인데 이거를 벤치 및 감독이 따르지 않는다는 건 감에 의존하는 올드스쿨식 야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시즌 전체로 가면 결국은 무조건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약간 저는 이제 미들맨 야구라고 봐요, 이게. 근데 이 정도는 데이터 좀 봐주셔도 될 텐데. 그리고 사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투수 송재용이나 정현수도 불펜으로 등판해서 결과가 좋은 적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거는
조금 실드를 치기 어렵지 않나? 근데 생각해보면은 명과 암인데 암 쪽에 결국에 투수 파트예요. 보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야구 관련 프로그램에서 이제 기아 레전드였죠. 윤성민 투수가 이제 나와서 푼 썰이 있는데 그러니까 야수 출신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되면 흔히 벌어지는 일이 흔히 말하는 불펜 5분 대기죠. 그러니까 몸을 풀었다가 앉았다가 풀었다가 앉았다가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라고 썰을 푼 적이 있는데 어찌 보면 올 시즌 롯데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수 파트 쪽은 25년 시즌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롯데자이언츠가 24년도에 가장 힘들었던 곳이 투수 파트거든요. 맞아요. 타격 쪽에선 사실 여지없이 잘했어요, 다들. 엄청 잘했죠. 근데 이제 투수 파트가 항상 힘들었고 항상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개인적으로는 김태형 감독님 좋아하고요. 좋아하는데 저도 사랑합니다. 저 안티 네. 아니니까. 수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녹화였는데 작가님 짧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제 첫 시간, 첫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는데 앞으로도 좋은 주제 그리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꼬글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언제나 항상 다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주제, 재밌는 칼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이 나은 롯데딸 꽃겨울과 윤호 작가님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